1948년 여순사건 민간인 총지휘자로 지목된 송옥. 당시 여수여자중학교 교장이었던 그는 여순사건의 주모자로 몰려 붙잡힌 뒤 지금까지 가족들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디 따라서 억울하게 가셔갖고 전 찾아보도 못했는데. 가족의 유해조차 찾을 수 없었던 여순사건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지난 75년은 참으로 모진 세월이었습니다. 한 사람 그 사람 또 돌아가셨겠다 그지? 이거 와서 거기라도 본 사람이. 그래 나는 뭐 이제는 뭐 행위야 이걸 찾던 적이 있어 완전히. 겹겹이 쌓인 채 저 깊이 묻혀버린 진실. 어떻게 하면 그날의 진실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순사건 75주기인 10월 19일. 여순사건 당시 내란죄 혐의로 군경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 4명에 대한 재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포고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장도 없이 체포돼 수감됐다가 처형됐습니다. 무죄. 엄숙했던 법정 안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죄 없는 사람을 갖다 죽게 됐으니 나 판사님 앞에 그랬어요. 시방 아버지는 천국에도 못 가고 구천에서 또 돌고 있을 것입니다. 제발 무죄 판결을 해주면 자식의 도리로서 내일 모레 80인데 그래야 좀 마음을 놓고 나도 지내겠다고 판사님한테 통사선했습니다. 판사님께서도 고개를 끈덕끈덕하면서 오늘 이렇게 무죄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좀 현대 마음이 좀 참 좋아졌습니다. 재판부는 여순사건 당시 민간인들에 대한 체포 감금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유족들에게 그간의 원한을 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불러보지도 못했지만 이렇게 그래도 오늘 그 누명을 벗고 이렇게 75년 동안 우리가 소원을 이뤘으니까 이제 편안히 눈 감으시고 편안하게 계시라고. 우리 할머니 우리들 그렇게 고생해서 길르셨는데 우리 할머니도 이제 모든 거 털어버리시고 지금이라도 여기 누명 벗었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번 재판은 2019년 대법원이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한 뒤 내려진 4번째 무죄 판결입니다. 여순사건이 발발한 지 75년이 지났지만 사건 당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희생자 유족들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법정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 그 무죄 받은 것처럼 기뻐요. 조금도 다른 마음이 없고 내 아버지가 다시 이렇게 또 무죄를 받는다. 계속 무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무죄 판결이 23번째 판결인데 23번째만 이것이 그 첫 번째 같은 그런 그 뭐 가슴 설레이고 벅차고 그런 그 느낌은 첫 번째 재판과 똑같았습니다. 만세를 부르면서 그 무죄 판결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2020년 1월 여순사건 첫 재심 무죄 판결로 기록된 장환봉 씨의 사례는 사건 발발 후 첫 사법적 절차를 통한 명예회복으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불씨가 됐습니다. 이 장경자 유족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으로 여순사건 재심 재판에서 승소하신 분인데 아버님이 그때 당시 이제 기관사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그 14인대 군인들이 여수에서 이제 순천으로 오게 되거든요. 기관사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총살이 되신 분이세요. 근데 장경자 유족이 당시 이제 3살이셨는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증언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재판까지 가서 승소도 하시고
계속해서 이제 그 아픈 사연들을 계속 우리가 듣고 같이 공유하고 재판에도 같이 참여하고 70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인 재심 재판 무죄 선고 이후 남은 과제는 모두를 아우르는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1년 6월 국회 차원에서 법안 제정을 추진한 지 20년 만에 여야 합의로 빛을 보게 되면서 그동안 가려진 여순 사건의 진실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의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2022년 여순 사건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국무총리 소속 여순 사건 진상 규명 및 명예 회복 위원회 출범에 이어 전라남도 실무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여순 사건 피해 신고 접수와 사실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해 신고를 하시면 먼저 사건 발생지 시군에서 이제 면담 조사 등의 사실 조사를 합니다. 사실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그 결과를 전라남도 실무위원회에 제출하고요. 거기서 이제 또 심사 결정을 한 다음에 이제 서울의 여순 중앙위원회 거기에 가서 이제 또 심사 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75년 한 맺힌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명예 회복의 길. 하지만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족 대부분이 고령인데다 연자제 피해로 인한 신고 기피로 피해 접수 신고율이 추정 피해 건수의 60% 수준에 머물면서 유족들과 지역사회의 신고기간 연장 요구가 이어졌고 올해 말까지 신고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작년 1월 21일부터 원래 신고기간이 올 1월 20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6,794건이 접수를 했고요. 저희들이 시행령을 개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 날 개정을 해서 올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286건이 접수가 돼서 1, 2차 총 포함하면은 7,08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시리도록 아름다운 여수 바다에도 75년 전 그날의 아픔이 잠들어 있습니다. 1948년 여수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3 진압 출동을 거부하면서 시작된 여순 사건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더 참혹한 민간인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여순 사건 민간인 집단 학살지 중 하나인 애기섬은 1950년 보도연맹 가입자 100여 명을 집단 수장시킨 슬픈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저희 애기섬입니다. 사이에 보면 물결이 무진기 셉니다. 저 파도가. 저기에서 흥한호가 실질적으로 127명을 모시고 가서 실제로 총살하고 포승줄에 묶여서 던지고 했던 그런 그 장소입니다. 붉은 동백이 치듯 수많은 생명이 속절없이 떨어졌습니다. 당시 마을 이장이었던 서장수 씨의 아버지도 그렇게 바다에 묻혔습니다. 저 깊은 바닷속 어딘가에 있을 아버지. 단 한 번만이라도 불러보고 싶은 이름입니다. 저 아버님이 저 애기섬 저기에서 수장을 됐습니다. 7월 16일. 피가 깊고 아주 물길이 아주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서 수장된 분들이 한 번도 아마 이쪽에 시신이 육지로 떠물러 온 것도 없었고 거의 일본 해협으로 떠내려가서 어느 신사에서 안치하고 있다는 그것도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불러보고 싶은 아버지 또 한번 부르고 싶고 참 억울하고 힘든 그런 그 마음입니다. 여순 사건 발발 9일 만에 진압된 여수는 그 후로 오랫동안 부역자 색출을 명목으로 곳곳에서 민간인 집단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그해 11월 수백 명의 민간인 학살이 자행된 자리에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와 죽어가야 했던 이름 모를 이들을 위로하는 위령비가 텅 빈 채로 서 있습니다. 여수가 정명이 났을 때 적기로고 희생자 명단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돌아가시는가를. 그래서 희생자 명도 알 수도 없고, 이 국가는 희생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학살자, 국가의 폭력에 의한 학살자, 학살터, 이것으로 이제 저희들은 지차는 것입니다. 검은 모래 해변으로 유명한 만성리 해수욕장 가는 길에는 여순 사건의 또 다른 비극이 잠들어 있습니다. 1949년 1월 진압군은 부역 혐의를 의심받는 주민 125명을 이곳 골짜기로 끌고 와 총살한 후 시신을 불태워 매장합니다. 박의철 씨의 큰아버지와 연자제로 함께 끌려온 아버지도 그날 이곳에 있었습니다. 가지고 그때는 돌밭이죠. 웅덩이도 돌만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고 바로 그냥 해놓으니까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상황을 아시는 분이 다 돌아가시고. 박 씨 형제를 포함해 그렇게 125명이 한날 한시에 묻힌 이곳은 죽어서라도 형제처럼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형제묘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형제를 한꺼번에 잃은 그날 이후 박의철 씨 가족들은 빨갱이로 낙인찍 힐까 아무도 찾지 않는 형제묘를 지켜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쪽 부분에가 저희 큰아버지하고 아버님이 모시고 계신데 125구를 5사람도 묶어가지고 연포개 듣기 포개 갖고 기름 찍고 불 지르고 또 재고 저희 할머님이 저 위에서 그걸 본 거지. 그래가지고 요 했는데 근데 다 철수하고 그때까지는 이 묘에 대해서 오도 못 오고 또 특히나 여수 사람들은 여수란 여건의 그런 여건 때문에 잘못하면 손가락질 당하고 저 사람 저런 사람이다. 그러고 이제 저희들도 그런 피해를 받고 살아왔는데 여기에 125명의 그 돌아가신 분의 자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누가 주관을 할 수가 없어. 그때 당시에는 전부 다 저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가감하게 했겠지만은 남들 손가락질을 받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에 묘와도 넘 머리 가서 절만하고 가는 거야. 고통은 남겨진 이들의 몫이었습니다. 형제의 처참한 죽음을 목격한 어머니는 두 아들을 가슴에 묻었고 그날의 죽음을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은 집안의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렇게 땅속에 잠든 여순 사건의 진실은 이제 깨어날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좌제에서 피해 있었는데 이거 다시 또 당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그 경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자식 대대손손 체험에 의해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것이 또 한편 이 신고를 더디게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피해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만 더 용기를 내주십시오. 그 용기가 이 사회를 분명히 바꿀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같이 하는데 또 힘이 될 것이고 또 저희 힘에 의해서 피해자 여러분들, 유족 가족 여러분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순 사건 유족들의 회원을 위한 첫 번째 과정은 유족 증언 녹취 사업. 전라남도와 순천대 11구 연구소는 유족들이 기억하는 피해 사실에 대한 증언을 듣고 생생하게 기록해 진상조사와 희생자 유족 결정에 대비하고 역사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유족 증언 녹취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몇 집이야? 저희가 지금까지 한 연구소 자체에서 600여 분 뵌 것 같습니다. 체록을 하시고 나서 특별법이 이제 제정됐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바라셨는데 그거 되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도 이제 몇 분 계시고 뱃속에 있었던 당시의 유족분들 나이만 해도 벌써 70살이 되니까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분이라도 더 이렇게 체록을 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되게 컸었죠. 살려달라고 어머니랑 가서 애원도 하고 사정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알아.
그리고 돌아가실 분 오빠는 죽어버리고 그 부근 동네 사람들이 그냥 갖다 그냥 끌적끌적 묻어버리는데 우리는 동네 사람들이 취시해갖고 오늘 안경 찾은 게 갖고 또 누가 뭐래 또 불어갖고 당시의 가슴 아픈 사연을 떠올리는 것은 고통스러우면서도 가슴에 맺힌 응어리진 한을 풀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녹취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이제 아무래도 감정상의 문제. 전날 전화를 드렸을 때는 덤덤하게 받으셔서 약속을 해서 또 직접 만나 뵙고 인터뷰를 하는데 순순하게 그 질문에 따라서 잘 하시다가 어느 순간 그동안 눌렸던 트라우마가 자극되는 부분이 있으면 갑자기 심하게 막 통곡을 하면서 우신다거나 또 막 욕설을 하신다거나 화를 내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터뷰 진행상 어려운 거고요. 어르신들이 이제 힘이 없으시니까 그걸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또 역사적인 그 사실을 하고 이분의 기억이 맞는가 체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그분들의 말을 듣고 옮기는 작업만이 아니라 사실 여부랄지 기억의 왜곡됨 이런 것까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구술 작업은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이렇게 확보한 증언 기록은 희생자 유족 결정을 위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채록한 기록을 모아 발간한 증언집에는 국가폭력의 참혹한 실상과 살아남은 이들이 안간힘으로 버텨온 통안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지난 5년간 유족들을 인터뷰해온 정미경 연구원은 이들의 이야기를 소설로 펴내 여순 사건을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증언록이 발간되지 않았다면은 또 사실 수많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내용 하나하나가 다 한인데요. 그 한들이 공개되지 못하고 다들 사그라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녹취 사업과 성과물인 증언집은 결국은 그 발간 과정을 거치면서 여수 사건, 11구 사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역할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여름 광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한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인은 여순 사건의 민간인 주모자로 몰렸던 여수여중 송욱교장의 유족 송순기 씨였습니다. 작년 피해 신고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던 터라 조사관들의 애를 태웠던 인물. 본격적인 유족 면담 조사에 앞서 인터뷰 녹취와 영상 기록 장비들을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송욱 교장은 여순 사건 당시 군경에 끌려간 뒤 종적이 끊겼습니다. 그의 억울한 죽음을 풀 열쇠가 될 면담 조사가 75년 만에 비로소 시작됐습니다. 신고를 하셔서 오늘 면담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체포되었을 당시 몇 살이었습니까? 33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예. 경찰들이 집차를 갖고 왔대요. 예. 오니까 아버지가 나오셔갖고는 예. 그때 할머니, 삼촌, 어머니, 저 동생 하나 있거든요. 예. 동생은 애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신경을 안 쓰고 그때 어쩌고 돼버렸어요. 흔적이 없어버렸어요. 그 뒤로. 부역자 색출 과정에서 존경받는 지역 인사들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진압군이 민간인 총지휘자로 지목한 송욱 교장은 체포된 후 군법회의에 회부됐다는 소식을 끝으로 지금까지 행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욱 교장은 화순 사람입니다. 전라남도 화순. 그리고 여수 여중 교장으로 오기 전에 광주 제1고, 광주 1고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1946년, 47년, 48년 이 시기에 우리나라 교육은 그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좋은 선생님을 영입해 갖고 오는 제도예요. 그래서 여수 여중의 학부모들이
이 송욱 교장을 초빙해하고 온 겁니다. 근데 송욱 교장이 반년 동안 여기서 학교를 이제 교장으로 운영하면서 학교도 좀 제대로 틀을 잡아가고 학생들도 잡아가고 그래서 와서 생활을 해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거칠어요. 그래서 송욱 교장은 6개월의 여수 교장을 끝내고 다시 광주로 올라가려고 사표를 냅니다. 근데 여수의 부모들이 찾아가서 선생님이 6개월 동안 봉사하신 덕에 이렇게 학교가 틀을 잡아가고 우리 학교가 이렇게 되어가는데 선생님이 떠나시면 어찌 됩니까? 그래서 이분을 다시 잡습니다. 송욱 교장이 주모자로 몰리게 된 빌미는 한 장의 벽보였습니다. 지역에서 신망을 얻고 있던 그가 여수군 인민위원회 강연자로 소개된 것. 강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송욱 교장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진압군은 그를 반란 주동자로 발표합니다. 군에서 했던 행위를 민간인에게 전가시키면서 모든 책임을 이 지역에 있는 전남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남 현지에 있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럼 전남 현지에 있는 그 누군가가 주도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주도자를 누구라고 발표하냐? 여수여중교장 송욱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여수여중교장 송욱은 민간인 총 반란 지휘자로 해서 체포가 됩니다. 당시 10살이었던 송순기 씨는 아버지가 체포되던 순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딱 나오셔갖고 시계만 딱 풀어서 어머니를 주시대요. 이렇게 잡혀갈 때 시계를 풀어서? 네, 주시면서 나 죄 없으니까 금방 올 거라고.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있더라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날 이후 75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끌려간 뒤 남은 가족들은 온갖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지독한 가난과 빨갱이 낙인이 두려워 평생을 숨죽여 살아온 가족들. 그날 이후 여수에 한 번도 가지 않았다는 송욱 교장의 가족은 특별법이 통과된 후에야 처음으로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 죄 없으니까 금방 올 거라고 가졌어요. 그런 것이 지금까지 소식이 없네요.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많으셨다 하더라고요. 여수서 인정하시고 집에서는 별로 이렇게 이야기를 잘 안 하시는데 학부형들한테 인기셔가지고 아버지가 여수 계시다 강주로 또 발령이 나니까 학부형들이 있어야 된다 가지고 지금도 덤덤하니 그래. 이쪽은 이제 특별을 통과돼서 빨리빨리 진전이 되었어. 근데 아직 지금 특별을 통과되었다면 상당히 오래됐죠. 그래서 아직 그래갖고 지금 미징미징하니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체포된 후 도망치듯 광주로 올라와 삭바느질로 생계를 꾸린 어머니는 평생을 고생만 하다 화순 선산에 묻혔습니다. 어머니의 산소 옆에는 죽음 없는 빈 무덤이 있습니다. 아버지 송욱 교장의 가묘. 행방불명된 아버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가족들은 1998년 가묘를 조성했습니다. 아버지 따라서 억울하게 가셔서 참 찾아보도 못했는데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 뵙고 싶어요. 내가 이제 가서 만나야지.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우리. 아버지, 어쨌든지 아버지 명예 회복되게 해주시오. 억울한 노명 벗고 떳떳한 송욱 교장이 되게 해주시오, 아버지. 억울하고 분통한 마음을 하소연조차 할 수 없었던 지난 세월. 피해 신고조차 망설여야 할 만큼 고통스럽고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명예 회복을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송순기 씨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많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길, 부디 그 모습을 보고 떠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순 사건 피해 신고 기간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되면서 지원단도 분주해졌습니다. 희생자 유족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면담을 통한 사실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서를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후 중앙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희생자 유족으로 결정됩니다. 신고의 면담조사가 하루하루 가는데 사전조사 같은 거 좀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료조사라든지. 네. 바로 가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 미리 제적동물이라든지 사건 개요 뭐 이런 것 등등을 좀 미리 파악하고 또 그 동네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들도 살펴보고 그러면서 사전조사들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담과 사실조사서 작성을 책임지고 있는 조사관들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올해 들어 전남 지역뿐 아니라 전북과 경남에서도 신고 접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남 산청으로 좀 조사를 하러 갈 계획입니다. 네, 아마 잘 아시다시피 저희 특별법에서 저희 여수사건 범위가 저기 전라남도가 있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대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계속 저희들이 전남 동부권 중심으로 조사하다가 이번에 산청, 거창, 함양 중심으로 지금 경상도 일대 여수 사건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걸 좀 살펴보려고 지금 가려고 합니다. 1948년 여수와 순천에서 시작된 여순 사건의 민간인 학살 피해는 전남과 전북, 경남까지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이어졌습니다. 특히 전남과 마찬가지로 지리산 지역에 인접한 경남 서부 지역의 피해가 컸습니다. 산청군 시천면도 그중 한 곳. 여순 사건은 여수와 순천이 진압됐다고 해서 끝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지리산 주변 지역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사건이 1948년을 넘어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까지 이어지면서 당시 남한의 남쪽 부분이 모두 해당되는 사건이 여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면담이 진행될 신고인들 역시 그때 가족을 잃었습니다. 먼저 오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구에서 오신다고. 네. 아까도 비가 막 와가지고 비를 뚫고 오냐고. 면담을 앞두고 긴장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도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수사건 지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성문 조사관이라고요. 박수영 조사관이라고 합니다. 네. 좀 듣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묻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아신 대로만 또 모르시면 모르신 대로만 잘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리산 자락에 사는 게 죄가 됐던 시절 75년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억울한 사연이 본물처럼 터져나옵니다. 무차별하게 한국 군인이 한국 사람을 이렇게 무차별하게 사형을 시켰으면 나라에서도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임하게 됐습니다. 이 하동으로 와가지고 하동 청학동으로 와가지고 하동 청학동으로요? 네, 하동 청학동 가면 그 스님들 많이 살고 있는 겁니다. 빨주산들 짐 한번 짊어지고 간 그것이 큰 죄인이라. 그런데 짐 지고 갔다고 당신을 죄인이라 해서 지금 도망치든지 안 가는데 그 해나 짐 지고 간 사람 나서라 이래 되니까 도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짐 지어다 줬지요. 이러고 하나하나가 들미다 보니까 우리 마을에 18명이 나라에서 선한 그 민간인을 학살했기 때문에 고아 아닌 고아가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또 민간인을 학살을 했으면 나라에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차별적인 부역자 색출로 이유 없이 억울하게 죽어간 부모 형제들. 여순 사건은 여순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이념 대립과 국가 권력으로 남도 곳곳을 학살터로 만들고 피로 물들인 여순 사건.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여수 사건에 대한 인식이, 공간적 인식이 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좀 더 전남 동부 지역을 넘어서서 좀 전라북도까지 또 경상남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오늘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49년 7월 산청군 시천면에서는 30명 가까운 주민들이 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빨치산들의 매복에 당해 한개 소대가 거의 몰살되는 피해를 보자 진압군이 주민들을 보복 학살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나무가 없었고요. 긴 세월이 흐르면서 참혹한 현장엔 이제 숲풀만 무성합니다. 형은 여기서 돌아가시고 저 밑에 여기가 2차 고등 돌아가신 분들 학교에서 가다 놨다가 거의 한 30여 명 여와서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미해진 기억을 애써 더듬어 봅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고 너무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이 땅 속에 잠들어 있는 진실은 언제쯤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억울한 죽음 끝에 유해조차 찾지 못한 가족의 한은 언제쯤 풀릴 수 있을까요? 수많은 죽음이 들려주는 그날의 진실. 더 늦기 전에 기억의 조각을 맞춰 감춰진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그냥 그대로 찾을 자리가 없어요. 동민들도 몰라. 한 사람 그 사람 또 돌아가셨겠다 그 뒤에. 여기 와서 거기라도 본 사람이. 그래 나는 뭐 이제는 뭐 행위야 이걸 찾긴 틀렸어. 딱 여기라고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폭넓게 이 동네라고만 이렇게 하시지. 그래서 굉장히 유해 발굴을 하기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기 대부분 그 당시 유족들이 나이가 어렸지 않습니까? 어려가지고 이게 끌려간 것은 아까 저 어르신 말씀대로 끌려간 장면을 보셨지만 직접 총살을 당하고 학살당한 장면을 보지는 못하셨거든요. 유족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로만 이렇게 듣고 귀로 듣고 몇 마디 들은 이야기 갖고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딱 여기다고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 같아요. 이데올로기 덧칠을 해서 그래서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해왔던 그런 사회 분위기가 달라지도록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게 되려면 진상조사에 총력을 기울여서 확실하게 진상을 밝혀내서 그래서 그분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첫 돌을 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0월 19일 여순사건 75주기 합동 추념식이 고흥에서 열렸습니다. 또한 희생자 유족의 명예를 회복. 지난해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74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주도로 거행된 합동 추념식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정부 주최 행사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현대사의 뼈아픈 비극 여수 순천 11구 사건의 75주기를 맞아서 길고 긴 통안의 세월을 견뎌온 희생자 유족들. 하루빨리 여순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희생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길, 그래서 진실과 화해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들 한은 빠른 시일 내에 명예 회복하고 진상 규명이 다 끝나야 우리 유족들은 한을 풀 수가 있는데, 여순사건 75주기를 맞아 구례에서는 유족회의 주관으로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염원하는 위령제가 진행됐습니다. 아직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부디 오늘 하루만큼은 편히 쉬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올립니다. 75년 전인 그때는 배고픈 세상이었고 또 돌아가신 분들이 거의 형무소나 아니면 갇혀 있는 곳에서 끈이를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돌아가신 분들이어서 후손들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라 따뜻한 밥 한 그릇
국물 한 그릇이라도 만들어 드리자 하고 부모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런 형식으로 모시려고 앞으로도 아마 이런 행사는 전국에서 아마 유일무이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법 시행 2년. 아직 갈 길은 너무나 멀기만 합니다. 그 길 끝은 반드시 진실의 가닿길. 이제 그날을 기다리며 여순의 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우리 아버지나 우리 혹은 또 할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음을 국가가 인정을 하고 그 인정된 속에서 또 인정이 됨으로써 명예회복이 되지 않겠어요? 명예회복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배보상까지가 이제 맞춰질 때 그게 이제 진정한 국가가 인정하는 명예회복이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소망인데 연세가 많은 어른들이셔서 그 끝을 좀 보고 가셔야 될 것인데 그게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여수 밤바다에 그날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여순 사건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여수 출신 성악가 이중현 씨가 오랫동안 준비해 선보인 이번 무대에는 아주 특별한 손님이 초대됐습니다. 제주 4.3 사건 유족 소프라노 강혜명 씨입니다. 역사는 기록되지만 예술은 기억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날의 아픔을 조명하는 사람들은 기억의 투쟁에 동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명예회복의 길이 멀고 험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아픔을 이미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고 그 손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여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날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노래한 출연진들. 여순 사건을 기억하고 알리려는 노력이 모여 진실의 징검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감동과 위로를 선사한 뜻깊은 무대에 공연장을 찾은 유족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사실 시간이 너무 없고 이제는 이런 공연장도 찾아다닐 수 없을 만큼 연로하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억하게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인들이 더욱더 노력해서 이 여순을 우리 젊은 청년들도 알 수 있도록 우리 젊은 학생들도 알 수 있도록 이런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순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빠 얼굴도 몰라. 왜냐면 두 분 다 똑같이. 특별법 제정 이후 여순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순 사건 전국화를 위한 역사 탐방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을 전 국민에게 알려내고 잘못되거나 왜곡되어 있는 것들을 바르게 좀 알려내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이 다크 투어가 전국화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뭘로 유명합니까? 아름다운 밤바다로 알려진 여수. 알았어요. 그 깊은 곳엔 아직 여물지 않은 상처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여순 사건 다크 투어의 첫 번째 코스는 여순 사건이 시작된 14년대 주둔지입니다. 무기고로 사용된 동굴 안에는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르래 같은 거를 볼 수 있는 4개의 걸개들이 있잖아요. 전문 강사의 해설을 통해서 왜곡된 여순 사건의 진실을 알아가고 되새기면서 여순의 아픔에 공감합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에 이렇게 아픈 역사들이 있다는 거를 전 국민들이 좀 알게 해주고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벌써 75주년이에요. 그래서 75주년 때 희생되시거나 유족들도 다 고령이 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사건의 진실들도 좀 밝혀지고 왜곡된 것도 바르게 잡혀지고 제대로 정말 저희가 뭐라 그러죠? 정말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들로 이 여순 사건 다크 투어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됐으면 하는 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번 여순 사건 유적지 답사의 주제는
진실과 화해의 여정. 수많은 죽음이 깃든 참혹한 역사의 현장을 걸으며 그날의 진실을 마주합니다.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감춰진 진실을 알아가며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화해의 여정이 아닐까요? 다크 투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과거사, 감춰지거나 왜곡되었던 과거사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 근현대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지거나 아예 감춰지거나 했던 것들을 새롭게 이제 새로운 시각에서 알아가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은 앞으로도 좀 계속되어야 되지 않나. 그날의 진실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억울한 죽음,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저지른 잔인한 폭력에 희생된 사람들이 여기 잠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 아픈 역사를 되새기며 여순 사건의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할 때입니다. 잠들어 있는 진실을 깨울 시간입니다. 여순 사건이라는 게 참 애매한 사건이잖아요. 한쪽은 다르게 바라보고 또 한쪽은 다르게 바라보고 그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결국에 또 다시 한번 고통받는 건 이 지역 주민이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역 사회가 이제 더 나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을 또 온 학생의 입장에서보다 이제 이 지역의 지역민으로서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 학살 현장이 현재까지도 아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소라고 생각이 드거든요. 그 제대로 된 표지석이라든지 그런 것도 아직 갖춰지지 않았고, 도로도 최근에야 왜 생겼다는 점에서 아직 갈 길이 먼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참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온전한 진실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만이 비극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순 사건이 미래 세대에게 남길 역사의 교훈일 것입니다. 엄청나게 확립이 됐고, 그다음에 이 여순 사건의 손가락총이라고 했잖아요. 손가락총에 의해서 단순히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저희 국민을 반으로 나눠. 최소한도로 75년 동안 억울함들 어디에 호소하지도 못했는데 국가가 저지른, 공권력이 저지른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최소한의 시정은 있어야 되죠. 올해부터 정부 차원의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지난 11월 담양에서 여순 사건 당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희생자 유해 2구가 발견됐습니다. 유해 발굴 현장에서는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개토제가 열렸습니다. 못한 자식들은 불효자라는 죄책감으로 평생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희생자의 원한을 풀어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시신을 발굴하기는 75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지금이라도 유해 발굴 현장이 나타났다는 것은 굉장히 유족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유해 발견으로 여순 사건 당시의 학살이 전남 동북권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걸쳐 진행됐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땅속에 잠든 진실이 마침내 깨어난 순간입니다. 요 구덩이 전체적으로 지금 타원형으로 이렇게 생긴 안에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지금 2구의 시신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두개골이 이렇게 지금 있고 위팔뼈가 있고 대퇴골이랑 정강이뼈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탄피들이 이렇게. 이곳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는 희생자들의 유해 30여 구 가량이 묻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75년 만의 해후입니다. 참 한에 맺혔는데
이렇게 된 게 참 천만다행이고, 이제 앞으로 잘 돼서 DNA가 맞아서 모셔다가 제대로 모셨으면 참 그 소원입니다. 동네 사람들! 폭풍우도 거치고 날씨도 화창하니 우리 나들이나 가세! 제주 때 돌석이 왜 다들 아무 말이 없는 거야? 왜 말이 없어?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누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기. 언젠가 우리의 슬픔을 풀어줄 그날이 올 거야. 비록 고통 속에 살았지만 유족들의 한을 풀고 진상을 규명해서 명예를 회복해서, 그래서 올바른 국가가 폭력을 인정하고 사죄해서 배움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만은 이것은 진실 화해가 분명히 돼야 되고, 그렇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진실과 화해로 가는 첫걸음은 침묵을 깨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신고 못하신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대한민국은 되었다. 그러니 신고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진상 규명이랄지 명예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러기 때문에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신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순 사건은 우리에게 참으로 아픈 역사입니다. 해방된 나라에서 새로운 희망을 꿈꾸던 수많은 시민이 유명을 달리하셨고, 그 가족들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서러운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이제는 이 사건의 진실과 화해로 가는 길에 정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수 순천 11구 사건 위원회가 출범하여 처음으로 희생자와 유가족이 결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위원회 업무 체계를 개편하고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희생자와 유족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는 지난 7월에 개정된 특별법도 시행됩니다. 추가 신고나 재조사 없이 직권으로 결정하여 희생자로 인정하는 길이 열립니다. 미신고 희생자와 유족분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우리의 역사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화해와 상생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끝나지 않은 여순의 이야기. 여순 사건의 아픔과 과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겨울에 비바람을 이겨내고 꽃이 피듯 1948년 동백꽃이 진 자리에서 그날의 진실이 움트고 있습니다. 이제 여순을 넘어 진실과 화해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